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진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러한 또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또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우리는 진 빠지는 시장에서 또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든 또 확실하게 빨간 기둥을 좀 켜주실 수 있는 분 모셨죠? 자, 복이 많은 남자입니다. 오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시장 참 힘드실 겁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주일 많으시니까요.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주가 진짜 좀 너무 힘들었던 한 주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많이 좀 힘드신 상황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이제 조금 반등해줬어요. 삼성전자가 좀 올라와주면서 시장이 약간의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지만 그렇게 내려갔던 거에 비해서 회복을 잘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제가 이런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을 드린다는 거는 내 계좌의 붉은 기둥을 볼 수 있게 할 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건데 어떻게 네. 그럼 다음 주를 위해서 어떻게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오늘 준비되어 있나요? 아, 네, 오늘은 조금 네. 쉬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긍정적으로 준다고 수익을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단기 공략 보너스 종목은 안 주신다고요? 근데 단기 공략 종목이 없어도 다른 좋은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아니에요. 전문가님 이건 못 들은 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길 네. 바래요. 자, 일단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저희가 또 차후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생방송 도중에 또 준비하신 선물들이 있겠죠. 오늘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당장 다음 주에 시가 베팅으로 들어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 주식의 봄 히든 종목, 이렇게 3가지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어디 쪽에서 가지고 왔을지 해시태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대왕고래와 방산 쪽 준비했습니다. 범상치가 않네요. 자, 일단 오늘 2가지 해시태그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대왕거래를 가져온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이 안 좋을 때도 저희는 미리 준비하고 타점을 잘 잡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2월 10일경에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이제 시행될 예정이고요. 시추가 이제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수급이 이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맞춰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이제 대왕거래 관련 섹터들도 지금 이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시장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에 또 좋은 이제 K방산 ETF가 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2월 달 저희는 이제 또 MSCI가 11월 달도 끝났고 이제 올해는 끝난 와중에 내년 2월에 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또 방산 섹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방산에 좀 전 세계가 지금 방산에 좀 국방력을 좀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산주의 호재가 계속해서 들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네, 대왕고래와 방산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선별적인 투자의 전략 함께 세워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윈터 is coming이다 라는 얘기하셨습니다. 뭔가 약간 불안한데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은 겨울이죠. 오늘은 겨울이다. 하지만 겨울인 건 맞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또 봄을 느낄 수 있는 봄바람을 좀 스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게다가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매일 5분 추첨해서 상품권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5분 저희가 상품권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이 당첨됐는지 저희가 또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증시 한 줄평 제가 한번 얘기해 보자면 삼성전자가 하드캐리한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2차 전지가 문제입니다. IRA의 폐기의 우려 속에 오늘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까지 찍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의 사실 수급과 그리고 이 주가의 상황 자체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빨간불을 켜줘야 되는지 바로 다시 한번 이은복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송 시작한 지 지금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단기 공략 보너스 종목 오늘 왜 안 주신다는 건데요, 대표님? 이제 저도 겨울 휴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 휴가가 어디 매주 있습니까? 드렸었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앵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 저희 단기 공략 종목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애초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일부러 한번 튕겨봤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이은목 전문가님은 이름 그대로 복이 정말 많은 남자입니다. 복주머니에 정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 선별 작업 제대로 해서요. 당장 다음 주에 단기 공략을 했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에서 받아가 보실 수 있는 선물이 3개고요. 거기에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린다라는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그리고 우리가 생방송 도중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생방송 공략주의 수익도 정말 넘쳐납니다. 제가 수익률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재건주,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생방송에서 공략하셨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지난 방송 히든 종목이었는데 명확하게 11월 15일이죠. 오늘 청산하셨습니다. 6,600원에 좋은 가격대 주시면서 10%의 빨간불.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비트코인 가격 시세에 따라서 연동되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15%, 우리기술투자 역시나 11% 그리고 10월에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나셨네요. 12%. 자, 전진건설로봇 역시나 재건 관련주로 이건 로봇주가 아니다. 건설기계 관련주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14%, LIG 넥스원 방산, 삼양식품 11%,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0%, ST밤 11%, 현대차, 한농화성, 유한양행까지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일단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켜고 끝났습니다. 하나를 들어가도 이 정도의 빨간불은 켜야 내가 정말 내 계좌가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복구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키워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볼 텐데 그걸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실 때마다 많은 종목을 뿌리는 게 아닌데 그 종목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시세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이 방송 굉장히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에서 혼자 견디지 마시고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빨간 기둥 제대로 그려보셨으면 좋겠네요. 게다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린다라는 말씀 드렸죠. 함께 하시는 저희 여기 QR 스캔 입장하시면 채널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채널에 들어오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돈 한 푼 들지 않고 명확한 종목과 확실한 타점까지 드릴 예정이니까요. 장중에 얻어갈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 한번 믿어보시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꼭 수익 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시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하드캐리를 했잖아요. 네. 오늘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7% 넘게 올라온 것도 사실 놀라웠는데 네. 지수가 떨어졌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7% 넘게 올랐다. 그러면 지수 수치로 봤을 때 2, 3% 올라도 사실 우리가 수긍할 만한데 네. 그만큼 지수가 떨어졌다란다는 것은 우리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급격하게 굉장히 떨어지고 급등과 급락이 엄청나게 지금 엄격하게 계속적으로 이게 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네. 여진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의 자금 이탈이 조금은 줄어들긴 했었습니다. 다만 바닥을 아직은 다진 게 아닌 게 아닌가라는 네. 오늘 좀 우려감이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네. 바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바닥이 잡히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의 굉장히 큰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좀 이제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그나마 조금 오늘 조금 들어왔긴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보다 이제 암호화폐 쪽 시장이 조금 불장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부터 해가지고 외국인까지 수급이 약간 좀 암호화폐 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국내 증시에 또 약세가 조금 도드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트럼프발 랠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이제 그 전기차의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좀 큰 종목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이제 그 보조금까지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의 캐즘 현상이 저는 올해까지만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내년까지 좀 더 캐즘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좀 전망은 이제는 조금 어둡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주도 테마는 의외였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 트럼프발 랠리가 이제 소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급이 일단 뭐 재건, 히토류, 뭐 로봇 쪽으로 했는데 재건이나 히토류 같은 경우는 완벽한 이제 그 트럼프 섹터죠. 왜냐하면 재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재건 쪽의 수급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잘 갔고 저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공약이 나왔던 종목이 오늘 잘 갔죠. 사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좀 그 전에 좀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왜냐하면 미국이랑 중국의 갈등이 좀 더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을 제재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을 굉장히 큰 제재를 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될 시 또 중국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히토류를 조금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이제 또 히토류거든요. 히토류가 중국의 전체 생산량을 거의 한 70-8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히토류를 과거에도 미국과 무역 전쟁을 했었을 당시에도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풀지 않고 쟁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섹터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상한가 찍고 뭐 하락 전환하고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컸지만 이 히토류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이제는 슬슬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 일정으로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다음 주에 크게 큰 일정은 없습니다. 지표 발표밖에 없는데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랑 그다음에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이거 두 개밖에 없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번에 또 연준 파월 의장께서 하셨던 말씀이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이제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발언을 하면서 이런 영향으로 미국 증시 그다음에 국내 증시 아직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가상화폐까지 타격을 크게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아직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긴 한데 이래서 지금 시장에 지금 저희 국내 증시 약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는 금투세까지 지금 폐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이렇게 좀 호재들이 지금 만발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 트럼프의 승리로 되면서 반도체 쪽의 섹터,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의 섹터가 굉장히 요지부동 치면서 아무래도 그러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그다음에 이제 개미들도 개인 이제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도 이제 국내 증시를 사봤자 어차피 떨어질 건데 왜 살까라는 의구심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떨어지면서 이제 수급 자체가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환율이 무려 지금 1,400원이 넘습니다. 1,400원, 1,407원인가 8원인가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좀 악재인 상황 속에서 이런 시장이 혼조세인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를 잡아야지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잘 잡아야 될지 이거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좋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효과는 좀 다소 진정된 상황 속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좀 입에 시장은 좀 움직였다.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잖아요. 네.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 떨어졌고 오늘 우리 증시도 사실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네.
아직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 바닥을 잡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네. 하지만 정확하게 테마별로 또 섹터별로 움직이는 종목이 따로 있으니까 네. 그러한 종목은 우리 보기 많은 남자 이은복 전문가님이 잡아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딱 들어갈 그 대기만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를 들어가도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 명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SY 스틸텍 10%,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우리기술투자 전진건설 로봇까지 모든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에 빨간불을 켜주지 않았나요? 생방송만 잘 보시면 이런 수익 내 계좌에도 분명히 찍힐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당장 다음 주에 단기 공략 줍니다. 단기적으로 제대로 치고 빠질 수 있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요. 매도할 때 매도하시는 그 시그널까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QR 스캔 어렵지 않죠? 지금이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오늘도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드 슈렉님, 그리고 마로이님, 그리고 브라보님, 그리고 졸리안님, 그리고 하나열님 이렇게 또 5분 오늘 또 추첨을 통해서 당첨됐네요. 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계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5분께 저희가 상품권을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도 받아가시고 이런 무료 종목으로 내 계좌에 어떻게든 빨간 기둥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수익도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SY 스틸텍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재건 관련주가 이렇게 시세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2주 전에도 재건 관련주 갖고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재건 사업의 규모가 980조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또 1055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계속 사업의 규모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가장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택해지면서 뭐 TYM이라든지 네. 요즘에 이제 SG라든지 여러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콕 집어서 이 종목을 얘기했을까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SY 스틸텍이 과연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여부에 따지면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Y라는 자회사랑 관계가 코오롱 글로벌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을 한다는 이런 이슈가 있지만 확실하게 수혜를 받는 종목은 또 SG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갔어요.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게도 10%. 일단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음에도 완벽한 기준을 정해야 돼요.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중간에 갑자기 이제 장중에 하한가를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장중에 표정은 되게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지금 대표님. 솔직히 말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네네.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갑자기 수익 중이던 종목이 하락세로 전환이 할 수 있다. 이런 좀 경각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날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잘 정리했죠. 네, 이런 악재인 시장 속에서도 두 자릿수를 가져가는 건 저도 그래도 저 자신을 좀 칭찬하고 싶어서 네.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크 플레이트 제조 판매 및 설치를 하는데 이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재건 사업 이제 바닥을 좀 지탱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재건 사업이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Y스택이 수혜를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주주인 SY 스틸텍이니까 SY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 코오롱과 재건을 위한 MOU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재건 관련 섹터로 편입이 됐습니다. 업황이 일단은 좀 건설 쪽이 솔직히 지금 부진합니다. 네,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도 데크 플레이트의 판매 가격은 연일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나 이제 매출액의 개선이 있다.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좀 고점이 왔고 지금 쌍봉을 어떻게 보면 쌍봉을 그리고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오늘 바로 상한가를 갔죠.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시장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급은 딴 데 안 가요. 반도체랑 2차전지 사시는 분들 절대
아니지만 지금 사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돈 같은 게 올라가는 종목에들만 지금 다 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떤 걸로만 움직입니까?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만 움직임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EY 스틸텍은 제가 예전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최근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을 잡아야 됩니다. 섹터 안에서의 어떤 여러 종목들도 뭐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이 섹터 안에서의 재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갈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발굴해야 되는 게 저희 같은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은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초이스를 할지 제가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제가 오늘 수인한 종목들 뭐 성장주 하나도 안 들고 왔고요. 다 트럼프 관련 종목들만 들고 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TO 거래소, 이제 토큰이죠. 토큰 거래소의 세부 운영 방식까지 이번에 발표를 했고 비트코인과도 관련이 있고 토큰 증권 법제화 이슈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블 모멘텀입니다. 토큰과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방송 중에서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렸었고요. 일단 이 종목도 많이 먹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섹터로만 수급이 왔고 이제 일론 머스크, 트럼프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열중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오를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했을 때 1억 3천만 원을 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상화폐가 오르면은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잘했던 게 쌍봉 맞고 지금 현재 쌍봉 맞고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세 전환도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또다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전망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눌리면 다시 공략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코인 관련 종목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암호화폐 또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업비트 두나무의 지분을 5.94% 6% 정도 가량 보유해서 한 4등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좀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쪽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아쉽게 이것도 SY 스틸텍처럼 제가 조금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추세 맞고 또 하락 추세로 막고 있어요. 또 많이 떨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바닥 지지라인까지 떨어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물론 수익을 냈지만 재공략을 할 거고 앞으로도 이런 트럼프발 관련 종목들은 제가 계속해서 재공략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종목들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공략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황까지 제가 남겨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이제 장 시작 전에 어떻게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줄 평으로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테마, 오늘은 어떤 테마에 어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종목이 갈지 그래서 제가 섹터명과 함께 뉴스 기사 그다음에 한 줄 평 관련 종목들까지 남겨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뭐 매일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일정 매매를 좀 잘하는 것답게 스케줄까지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실적 발표 시즌에는 어떤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이슈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제가 매일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혜택들은 제가 무료로 다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오시면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보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예 모르시는 법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강의 영상도 찍었어요. 그냥 들어오시면은 체크만 딱 눌러보기만 하시면은 영상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외니까 이런 종목, 이런 영상들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팍스 통신망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 진짜 너무너무 많네요. 시황 브리핑부터 장중 관심 테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HTS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주식 기초 교육까지 함께 해드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일단 들어갔다 하면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눈물을 흘리셨죠. 방금 상한가를 갔는데 10%도 끊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본인만의 기준으로 두 자릿수대 빨간불을 켜줬다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부분입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 우리기술투자처럼 트럼프 트레이드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생방송에서 공략해 주셨고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약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25분 남았는데요. 오늘 이 50분 전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당장 다음 주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바로 치고 빠질 수 있는 단기 공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요. 매도할 때 매도하시는 그 시그널까지 함께 포착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제대로 된 복주머니에 듬뿍 담긴 그러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당장 내일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쪽은 대왕고래 쪽 가지고 왔습니다. 네. 2주 전이었나 3주 전이었나 대왕고래 한번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이제 그때 당시랑 크게 사실 지금 스케줄이 뭐 달라진 거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12월에 첫 탐사 시추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세부안이 빠르면 이달 말께 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잠잠했다가 확 뜨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좀 포착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네. 이게 이제 시추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얘가 1차잖아요. 네. 근데 5차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 정말로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이 1차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뭐 예금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좀 풀든지 네. 아니면 이제 국내외에서 투자 유치를 하든지 뭔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2021년이었나 첫 시추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방어였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석유가 있는지 사실 부전 여부조차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번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시출해가지고 되든지 뭐가 말든지. 되든지 말든지 네. 상관없어요. 네. 네.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럴 것 솔직히 같았어요. 안 네.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크고요. 솔직히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음. 확률이 되게 현저히 낮습니다. 네. 근데 주식은 이제 네.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고 그냥 될까? 그냥 그 기대감으로 그냥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왠지 그럴 그래서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1차가 근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차가 가장 매장량이 좀 많고 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차가 조금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때는 대한거래 섹터는 뭐 아예 안 볼 거라. 영리만은 아예 건들지도 않을 건데 1차의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치고 빠지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뭐 상관없잖아요. 아,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트레이딩 네네네. 관점으로. 저는 근데 솔직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일단은 동해가스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규제 수소고요. 사업으로 연계할 경우 장기 성장성, 장기 폭풍같이 성장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완벽한 선진국으로 좀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 그리고 대한거래 투자자문사가 S&P 글로벌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죠. 미국의 좀 안정적인 투자 회사들도 우리나라를 좀 더 집중해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대한거래 첫 시추가 확정이 됐는데 결과는 뭐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이게 다행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한 큐에 나오면은 안 됩니다. 재료 소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늦어지는 게 저희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카펠라호라는 이제 시추선인데 이게 12월 10일 날 부산항에 도착을 한 다음에 첫 시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시추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추 관련된 종목들도 좋겠고 대한거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섹터들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갈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고 온 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가공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 괜찮냐? 일단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겨울이 엄청 추워. 맞아요. 추워지면 여러분들 못 트세요? 난로 트죠. 난로 트고 보일러 트고. 들죠. 네. 이게 난로. 이게 난로를 드시고 하여튼 이게 한국가스공사랑 다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일러랑 난방 등 이제 한파가 올 시 차트 보시면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한파가 왔을 때 그래도 수혜를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한국가스공사 또 더블 모멘텀을 또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조금 많이 내려와져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얘도 원래는 11월 달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 후보군 중 하나도 한국가스공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완벽하게 또 이제 국내 증시가 너무 하락세다 보니까 이번에 11월 달 MSCI는 딱 한 종목 현대로템만 됐었는데 그 현대로템 제가 방송에서 자주 들고 와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네. 결국 이번에 11월 달 MS 지수에 편입이 됐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잘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 2월 달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가스공사 이 더블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대한고래 때문에 갔고요. 그다음에 고점 대비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닥 구간을 잘 지지해줬어요. 이게 가장 컸습니다. 바닥 지지 라인을 만약에 뚫렸으면 하방 압력이 좀 더 가해졌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대한고래 프로젝트를 그래도 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바닥 지지 라인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 바닥 지지 라인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공략이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실 수가 있고요. 타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이제 좋은 재료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점이 가장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물리시더라도 지금 이 지지 라인을 뚫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가 베팅 관심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1차 시추에도 함께하는 종목이고 이번에는 저희 국내 오로지 민간 기업으로 1차 시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시적인 성과가 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온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이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몇 주 전에 가지고 왔을 때도 사실 수익을 받고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지 라인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방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준다 있다라는 거는 더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트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이슈가 살아있고 수급이 좀 빨리 붙을 수 있는 종목. 당장 특히나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시가에 들어갈 만한 종목을 내가 따로 가지고 왔다라는 게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대장주도 있겠지만 네. 다른 종목을 난 당장 다음 주에 또 들어가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바로 일단 시추 관련 종목들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탐사 시추를 위해서 보급선, 그다음에 용선, 용역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추 관련 종목들 중에서 확실한 그 시추 섹터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신제품이 또 고압가스용 볼밸브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시추를 하게 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일단은 매수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섹터 안에서의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 잠깐 아까 수익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만약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종전을 하게 되고 이제 반사 수혜를 입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 관련 종목 오늘 상한가 가고 잘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짧게 생각해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종전을 하게 되고 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가 과연 수혜를 많이 받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이랑 유럽연합이 다 먹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주식시장 그래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고래 프로젝트 전 정말 응원하고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큰데 이런 주식시장 흐름 같은 건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차트 보실게요. 일단 이 종목도 차트가 굉장히 잘 갔죠. 잘 갔던 거는 첫 번째 대한고래 프로젝트 이슈로 인해서 첫 번째, 두 번째도 굉장히 두 번째 파동도 굉장히 잘 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고래 프로젝트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조정을 많이 받고
이제 바닥 지지 라인을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가스공사는 똑같습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올라갔을 때 이제 올라갔을 때 공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바닥 눌림목 구간을 확실히 하게 만들어줬고요. 바닥 구간에서 지지를 확실히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공략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바닥 구간에서 지지해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그룹 프로젝트 12월 10일까지 수혜를 한번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시장이 어떻게 순환매가 돌고 수급이 어디로 쏠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오전 시장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오전 시장 이제 그 미국 증시도 트럼프발 랠리가 지금 이제 거의 소강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고 이제 많이 이제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단계입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대북 관련 종목, 뭐 코인 관련 종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이제는 조금 고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조정이 오게 되면은 조정이 일단은 11월 중에 오겠죠. 11월 중에 세게 조정이 오게 되면은 수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장에 지금 주도주 역할이 지금 많이 부재합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약간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돌 거예요. 근데 12월 10일 날 이제 확실하게 시추를 처음 시작한다 보니까 이런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지금 종목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함께 하시면서 당장 다음 주에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 국내 1위 밸브 기업이다. 뭐 여기서 힌트 다 드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종목인지 매수와 매도까지 확실하게 저희가 알려드렸지만 장중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인 만큼 명확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 가셔야 되고요. 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짧게 수익률표 보여드려요. 왜 생방송에서 얘기하는 공략주들을 집중하셔야 되는지 일단 들어갔다 하면 두 자릿수의 빨간불 켜고 나와야 성에 차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첫 번째 선물 드렸고요. 게다가 당장 다음 주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방송 시간 13분 남았습니다.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기 스윙으로는 또 방산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계가 대표님 각자 도생입니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방산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 일본, 뭐 미국 주요국 방산주들도 일제히 사실 찜박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국가 간의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보호 무역주의가 고개 들지 이러다 보니까 각국 세계 각국에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좀 증액하지 않겠냐 이런 사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트럼프도 말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성비가 갑 아니겠습니까? 맞죠. 방공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기가 미국 무기에 대비해서 사실 가격은 4분의 1이고 성능은 비슷해요. 이러한 경쟁력으로 중동에도 무기 수출 엄청나게 많이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세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어진다면 우리 방산주 사실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더 갈 거예요. 내년에도 시장을 약간 좀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는 방산주의 섹터가 강세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 내년까지 가냐? 하나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국내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이 K방산 ETF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추진할 건데 이게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1월 달에 상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방산주 섹터의 강세가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방산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이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덱스온 1분기부터 해가지고 2분기, 3분기까지 굉장히 호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방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자국을 미국이 잘 보호해 줬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자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보호해주기가 조금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내 방산주의 섹터로 지금 수급이 많이 더 몰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제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컸던 게 11월 달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폴란드양 또 K2 전체의 진행률까지 반영이 되면서 물량까지 증가했다.
그래서 4분기 출고되는 K2 전차까지도 내년 96대까지 매출이 편입이 되면서 이제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이 더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주가 고점이어서 부담감이 있지만 하지만 이거 보세요. 고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저는 아까 현대로템은 아직도 시청자분들한테 공약이 나갔던 종목이고 아직도 현재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금도 다시 한번 재공약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이게 바닥 구간도 잘 다져줬고요. 더 신고가 경신 라인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내년 1월 달 이제 지금 또 11월 달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글로벌 자금에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더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은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재료 모멘텀 덕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만 원을 뚫었죠. 이 종목도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도 재공약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매력도, 그러니까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제 플러스 K 방산이라고 하죠. 사실 전 세계 이제 주식형 ETF에서 전 세계 수익률 1등한 게 미국 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6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기조를 봤었을 때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게 현대로템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수익을 계속적으로 사고팔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 말고도 나는 또 이걸 단기 수익으로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켤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수익을 한번 봤던 종목인가요? 네, 수익도 봤었던 종목이고요. 또 들어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와 이거 이 정도면 좀 비중을 좀 크게 태워도 될 만한 종목일 만큼 제가 자신감이 있어서 들고 온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첫 번째 차트 보면 현대로템 보셔도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랐던 거는 실적도 역대급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11월 달 MS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을 그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1월 달에 편입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 오늘 종목 같은 경우도 원래는 11월 달에 같이 편입이 될 뻔했어요.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약세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11월 달에 딱 한 종목만 가져가더라고요. 하지만 내년 2월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호재예요. 안 돼가지고 안 돼서 호재입니다. 내년 1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방산 ETF까지 출시가 되는데 2월 달 MSCI 지수가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현대로템 차트 보여드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앞으로 계속해서 고점이지만 우상향을 해서 그려갈 것입니다. 제가 11월 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날 올해 가장 2월 달, 6월 달, 8월 달, 11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0에서 50%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 기존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격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라크 국방부와의 또 이번에 3.7조 원 규모를 계약을 했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이 기업이랑 하나에로스페이스랑 이 문제 때문에 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싸우기는 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풀어져 나가고 이제 매출에 또 편입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말레이시아, 사우디의 추가 수출 모멘텀의 기대감까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전 세계가 방산 쪽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확실하게 이제 출범이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방산 쪽,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의 방산 쪽의 수주를 많이 좀 따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도 좋지만 이거는 그냥 바탕을 깔고 가는 거고 2월달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보통은 6조 정도 돼야 돼요. 6조 정도 돼야 되니까 이 6조가 근접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팍스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과 이 종목 이렇게 두 개로 정말 계속적으로 사고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현대로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네. 이 기업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격화돼야 돈을 좀 많이 버는 네.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없어져야겠지만
어쨌든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단기 스윙급으로 이 종목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투자 전략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이 트레이딩적으로 빨간 기둥 좀 보고 싶으시죠? 그걸 너무 잘합니다.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 말 그대로 복이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복주머니에 종목들이 듬뿍 담겨 있어요. 그중에 하나 오늘 입장 시에 종목 하나 더 추가적으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단기 공략주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히든 종목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바로 조선 가죠. 조선. 네, 조선 들고 왔고요. 배입니다. 배.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랑 한국의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요즘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추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조선 쪽의 섹터가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환율도 많이 올랐어요. 네, 환율도 오르면서 환율이 아까 1,407원인가 8원인데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 쪽 섹터는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선 쪽의 슈퍼사이클까지 한번 또다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유와 천연가스 운송량의 증가로 LNG선이 뭐냐면 이제 화학약품을 싣는 이게 배입니다. LNG선이랑 유조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LNG선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종목과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의 대결 강화로 인해서 미군 함정들의 MRO 시장 참여까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MRO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시장인데 이게 MRO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종목들 매수가,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의 가장 차트까지 완벽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종목도 저는 미리 시청자분들 원래 기존에 계셨던 시청자분들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상방에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다시 들고 와봤고요. 일단 저희 상단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이 저항을 뚫을지 못하게 되면은 저항 맞고 떨어지겠죠. 하지만 첫 번째 저항,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저항도 못 뚫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저항에 결국에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윗꼬리를 날고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제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폭넓게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은 이 3단 저항을 뚫게 되면은 이 저항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이 상단 박스권, 상단 라인을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이 상단 라인에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트럼프 수혜 종목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아까 뭐 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과연 우리나라가 끼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전화 통화까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고점은 맞아요. 연고점을 좀 뚫었어요. 하지만 이 뚫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지만 이제 이 조선 쪽은 환율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수급이 조선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갈 수 있다. 오늘도 근데 아쉽게도 윗꼬리 아랫꼬리 돌면서 좀 장난질이 좀 심하지만 조금만 조정받으면 충분히 공략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면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오늘의 히든 종목은 조선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조선주의 업황은 계속적으로 좋은 상황이죠. 앞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시죠? 저희가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거를 사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까지 함께 저희가 영상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 부분 꼭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당장 다음 주에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도 추가적으로 챙겨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필히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